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기본 그래프라는 건 그래프를 배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색깔을 어떻게 지정할지, 범례를 어떻게 지정할지, 또는 뭐 그 범위를 어떻게 그림 범위를 지정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마커를 어떻게 지정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이제 판다스에 임포트 되어 있는, 판다스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각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그림을 쓸 때에는, 복잡한 그래프를 만들 때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셔야 돼요. 다른 매플롯립이나 이런 데서 불러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판다스 자체 내에서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차 시각화, 네, 프라이머리 비주얼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실 이제 1차 시각화에 대한 그래프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 수직 그래프, 수평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호리전 타입, 히스토그램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막대 그래프가. 그 다음에 박스 플롯, 커널 밀도 그래프, 면적 그래프, 파이 그래프, 산점도 그래프, 고밀도 산점도 그래프, 이와 같은 것들을 그 판다스에서 기본적인 비주얼레이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지난 동영상에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것을 이제 실습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처음에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치면 오류가 하나 떴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코드로 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한글 부분이 이렇게 깨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폰트를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한글 폰트를 그래프에 이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글 폰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판다스에 제공한 1차 시각화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판다스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한글 폰트를 설치하는 설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롯립에 대한 이 패키지에서 한글 폰트를 적용하시려면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가 다르고 맥이 다른데, 자, 맥은 제가 할 줄 몰라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찾았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매플립에 대한 RC 치시고 폰트를 이제 불러온다. 자, 폰트를 불러오는데, 자, 맑은 고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서체가 여기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폰트의 패밀리 뭐냐, 맑은 고딕으로 해달라라는 설정을 맑은 고딕이다라고 해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이제 한글 같은 경우도 나오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더니 어땠습니까? 앞부분에는 안 나왔었는데 지금 뒤에 보면 폰트가 지금 이 폰트 사이즈에 대한 이제 경고인데요. 요거는 뭐 바꿔주시면 돼요, 폰트 사이즈를. 자, 지금 보시면 XY하고 레인지라고 해서 지금 아까는 영어로만 됐었는데 한글로 지금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매킨토시 맥을 쓰신다면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자, 맥은 제가 찾아보니까 자, 폰트라고 하시고요. 자, 애플 고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른가 봐요, 맥에서는. 그래서 애플 고딕이라고 하시고 설정하시면 이처럼 우리가 매플롯립에서 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1차 시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처음이다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플롯립을 불러오시고 임포트로요. 그 다음에 시본을 불러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임포트를 불러오시는 첫 시간이다 생각하고 불러오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판다스를 제가 불러왔고요. 자, 우리가 시본을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본 데이터. 시본을 불러온 이유는 뭐냐면요. 팁스라는 데이터로 지금 이제 그래프 연습을 하실 텐데
팁스라는 예제가 C본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러오는 겁니다. 자, C본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네, 자, 데이터셋에 있는 C본 데이터셋에 있는 팁스를 불러와라. 그래서 팁스라는 이 고유명사를 따옴표로 표시를 합니다. 문자열로. 자, 그럼 불러왔죠. 불러왔으면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팁스를 치시면 네, 지금 보시다시피 팁스 데이터 우리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 계속 지금 C본에 있는 팁스 데이터는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었으니까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팁을 준 데이터고요. 자, 토탈 빌은 이제 총 지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성별, 팁을 준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그 사람이 언제 방문했는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방문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자,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선 그래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간단합니다. 자, 이 판다스, 그러니까 파이썬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명령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세요. 심플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팁스 이제 플롯을 불러올 거예요. 기본 플롯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우리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알파고딩 not found는 뭐냐면 제가 앞에 그 맥킨토시에서 쓰는 맥 컴퓨터에서 쓰는 이제 한글 폰트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을 못 한다라는 이제 명령 저기 뭐죠? 이 그 경고문이 뜬 건데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플러스 이름을 우리가 뭐 지정을 한다면 예,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라인 차트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요 지금 토털 빌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 요 주황색은 요 팁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 개별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색깔을 여러분들 아까 보시다시피 컬러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파란색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항상 파란색, 노란색, 녹색 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같은 값인데 이 세 가지 정보를 히스토그램으로 본다 하면 자, 팁스 플롯이라는 예, 요 값에 괄호 함수 항상 이 기본이 팁스 플롯 괄호죠. 팁스 플롯 괄호 안에 히스토그램이다. 종류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쭉 붙어서 이렇게 좀 프리퀀시가 빈도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사실 이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 적합하지 않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형태에 따라서 연속형이냐, 뭐 명목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히스토그램이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건 제 수업 때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구현하는 실습이니까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 플롯은 어떤 거죠? 자, 휘스커라고 하는 범위가 있고 4분위수가 있고 평균이 있고 이상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였죠. 자, 그래서 박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자, 이게 지금 박스 플롯이죠. 자, 보시면 자, 지금 요 히스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은 이상값들인 거예요. 이상값 수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평균 볼 수 있고 네, 분위수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박스 플롯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 그래프, 라인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선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좀 더 이제 깊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 그래프는 우리가 연속하는 데이터 값을 쓸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본 거였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건 선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는 라인 차트라고 하죠. 라인 플롯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것은 뭐냐? 자, 연속하는 우리가 데이터 값을 우리가 쓸 때 선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자,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 이제 값들을 연결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입력할 x축, y축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x축에는 통상 이제 선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걸 많이 보니까 보통 시간 그래프가 들어가고요. 자, y축은 변화량 그래프.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시계열 데이터가 되죠.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으면 시간대별로 y는 이제 미세먼지 뭐 PM2나 PM10에 대한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한번 다뤄보실 텐데요. 자, 라이브러리를 까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자, 우리가 서두에 제가 그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판다스란 매플론 립에 대해서 까시고요. MPL이란 PLT 우리의 약칭이죠. 이것을 까시고 시본이란 넘파이까지 같이 까시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깐 이유는 이제 어레인지를 위해서고요. 자, 임포트 판다스 자 불러줬고 자 매플립에 이제 MPL 매플립 MPL을 깔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랩 라이브러리에서 자 파이썬 PL랩 우리가 PLT라고 약칭으로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본 데이터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시본 데이터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넘파이까지 같이 넣어 볼게요. 자, 넘파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지금 5개를 우리가 미리 설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시본 데이터를 불러온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예제 데이터가 시본 데이터 안에 있는 팁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팁스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팁스는 자, 요 팁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와라. 자, 팁스라고 네,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봐야겠죠? 그럼 팁스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드디어. 자, 근데 왜 안 나오죠? 네, 팁스 데이터가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보던 그 데이터니까 자, 이번에는 선그램을 그릴 텐데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 선그래프, 막대 그래프 뭐 등등등 해볼 텐데 자, 선그래프 먼저 해보시죠. 선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선그래프는 우리가 특정 어떤 하나에 대한 이제 그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릴 겁니다. 자, 우리는 토털빌 연속형 자료였으니까요. 자, 토털빌에 대해서 한번 선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면 어떻습니까? 토털빌은 자, 요렇게 x축, y축 어떻게 변화한다 라는 거 우리가 단순 그래프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정보를 해석하기보다는요, 그 그래프를 지금 종류별로 어떻게 우리가 불러올 것이냐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자, PLT라는 거에 이제 제시가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제공하는 판다스에서는 PLT 그럼 바는 막대 그래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연령하고 우리가 X축은 연령, Y축은 토털 빌로 한번 그려달라라고 하고 치시면 자, X축은 우리가 연령이 죄송합니다. 성별이었죠. 성별에 따라서 여성, 남성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Y축은 총 지불 액수.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는 언제 사용하느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는 바 차트라고 하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자, 보통 통상 명목형 데이터 그러니까 명목형 데이터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거죠. 네, 명목형 데이터에 그룹별로 우리가 어떤 시각화할 때 차이를 표현할 때 자, 이럴 때 되게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를 그릴 텐데, 자, 여러분들 산점도는 어떨 때 많이 쓰시나요? 자, 산점도는 여러분들, 자, 스카터 플롯이라고 하죠. 네, 스카터 플롯이라고 하죠.
네, 스캐터 플롯 산점도는 어떤 데 많이 쓰느냐? 자, 두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돼요. 모두 연속형이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앞서 보셨던 바 차트, 막대 차트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보니까 그룹은 명목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점도는 둘 다 연속형이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산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자, PLT를 그려달라. 자, 스캐터 플롯이라는 게 이제 산점도의 약자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스캐터라고만 치십니다. 그리고 자, X축은 토탈 비리고요. Y축은 팁. 그러니까 총 이제 그 비용이 그 큰 비용일수록 팁을 많이 냈냐? 이거를 우리가 경향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할 때 치시면 자, 어떻습니까? X축이 지금 보시면 이게 총 지불액이고 Y축이 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불액이 늘면 늘수록 그러니까 음식값이 클수록 팁도 많이 냈네요. 그죠?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음식값이 조금이면 팁도 조금 내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이와 같은 이 히스토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타입을 한번 읽어보시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타입을 왜 지금 보실 거냐면 우리가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질적 변수를 우리가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팁스에 대한 D 타입이라고 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D 타입스예요.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아주 기본 문법인데도 저도 지금 네, 자, 팁스에서 D 타입스 명령을 제대로 치셔야 됩니다. 얘가 참 똑똑하게 알려주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자, D타입이라는 게 없다라고 좀 알려주잖아요. 자, D타입스를 치시면 지금 카테고리, 그 성별, 그 흡연 여부, 그 다음에 데이, 타임, 이건 지금 카테고리형 변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실 텐데요. 자,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의 빈도수를 파악할 때 또 많이 써요. 자, 제가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그램은 자, 단일 변수에서 쓸 수도 있고요. 특히 단일 변수에서 분포를 볼 때, 그러니까 빈도를 볼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X축은 구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Y축은 빈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네, X축은 우리가 지금 이게 구간별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자,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히스트라는 게 HIST가 여기서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LT 플랫인데 여기서는 플랫 대신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달라. 그래서 PLT 히스트까지 치시고요. 자, 팁스 자료 토탈 비일 자료를 우리가 네, 이렇게 전체 토탈 비일 자료를 이렇게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었고요. 자, 근데 히스토그램을 그러면 이번에는 자, 지금 이 밑에를 질적 변수로 이제 넣게 되면, 그러니까 요일별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만큼 이 저기 팁을 냈냐를 알고 싶어요. 요일별로 어떻게 방문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형이 아니라 명목형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막대 그래프랑 뭐 큰 차이가 없죠. 자, 이렇게 네, 요일별로 이렇게 빈도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 시각화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자, 이제 시각화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막대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박스 플롯의 옵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유형별 옵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글 폰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론적인 내용들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면 선그래프는 연속하는 데이터 값을 우리가 표현할 때 쓴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집단별 차이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는 PLT-바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점도는 두 연속형 변수의 관계예요. 만약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하나가 질적 변수라면, 명목형 변수라면 이렇게 상관성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히스토그램은 변수가 하나인 데이터의 빈도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x축은 같은 크기 여러 구간으로 나눈, 등 구간으로 나눈다고 표현을 하죠. 자, 그때 y축의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구간으로 나누는 간격의 크기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시각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시각화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매플롭 립하고 시본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플롭 립은요, 자, 단순한 일을 쉽게, 복잡한 일을 가능하게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시게 되고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본은 복잡한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본은 매플로립을 기반으로 하는 파이썬의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좀 더 동적인 시각화가, 자,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특징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매플로립, 시본 둘 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본이라고 하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가 정보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본에 대한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혹시 공식 홈페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공식 홈페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자, BORN이에요. C본이라고 치시면 요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확장팩 개념이라는 내용들이 여기 좀 쭉 나와 있어요. 그 치트시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뭐라 그러죠? 이 쉽게 볼 수 있는 가이드북, 이 뭐라 그러죠? 치트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남의 것을 보는, 남의 것을 보는, 쉽게 보는 가이드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공합니다. 네. 자, 시각적인 게 뛰어나고 간결한 구문을 제공하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쉽게 집계해서 쉽게 차트로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시각화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매플롭이랑 랩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매플롭 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게 매플롭 랩이고요. 시본은 요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시본이 훨씬 더 정교하게 나오죠. 팔레트가 제공하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비교가 되시겠죠. 이런 눈금선도 제공해 주고요. 좀 더 이렇게 더 강조해서 나오니까 요 그림보다 요 그림이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좋잖아요. 자, 그래서 매플롭 랩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더라도요. 자, 이것을 미리 이로 함수를 미리 SNS 셋 괄호를 선정해 주면요. 자동으로 시본 기본 팔레트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변수 유형별 시각화를 살펴보시면, 자, 변수별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하나의 변수, 단일 변수를 썼느냐, 아니면 두 개의 변수를 썼느냐, 아니면 세 개 이상의 변수를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 방법하고 시각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종의 지금 우리가 이정표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내가 변수를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그 요약값을 제시하고 이것을 기술 분석을 하고 이것을 시각화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정표에 따라서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쓰신다면 만약 범주 형태라면 자, 범주는 셀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빈도 분석을 주로 쓰게 됩니다. 네. 빈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퍼센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각 수를 세알리면서 그 빈도에 따른 자, 예를 들면 성별 같으면 성별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각각 빈도를 세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70명 중에 35명이면 50%다. 35명이면 50%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도를 세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시각화는 카운터 플롯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인데 우리가 연속형으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술 통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형을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빈도를 다 세알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키가 150부터 200까지 있으면 1cm씩 단위로 사람들이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을 다 세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 통계는 이거는 평균, 표준 편차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건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연속형은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핵심이에요. 자, 만약에 연속형이 아니면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범주형이면 밑에 범주니까 이것은 막대 그래프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형하고 연속형의 어떤 하나의 변수끼리의 관계를 보겠다 하면 상관분석을 쓰시면 되고요. 이때 쓰는 건 스캐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산점도라고 하죠. 자, 스캐터 플롯은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각각 점이 찍혀 있고 이 점이 하나의 개체 값이죠. 예를 들면 키하고 몸무게에 대한 상관을 보겠다 할 때 키가 150인데 몸무게가 50kg예요. 이런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를 2차원의 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범주형 변수끼리의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 하면 카이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카이 제곱 분석을 쓰시면 되고요. 이때 시각화는 히트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우리가 실습을 하실 텐데 한번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뭐다라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 중에서 범주형하고 연속형 서로 다른 이제 속성을 가진 변수를 본다면 다별난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이때 쓰는 게 자, 최근에 이제 고급적인 그림으로 많이 쓰는 게 바이올린 그래프 차 스트립 플롯 자, 그 다음에 스원 플롯 바이올린 플롯 스트립 플롯 스원 플롯을 많이 씁니다. 또 뒤에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변수라면 변수가 이제 3개 이상이면 다변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연속형 3개면 다별난 분석 똑같습니다만 연속형이랑 1변수, 범주형이랑 2변수를 보신다면 각각 다별량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별량 분석이라고 해서 뭐 순서형 분석을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통계적 기법을 좀 많이 적용을 하는데 자, 이러한 우리가 이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드리면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각화는 각각의 시각화에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그러니까 궁합이라기보다 그 시각화의 최상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 최상의 정보를 요약 통계량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유형별 시각화 1변수부터 지금 다변수까지 이제 하나씩 카운터 플롯부터 스원 플롯까지 실습을 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